예, 그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화면에는 제 얼굴만 나오게 해뒀거든요. 네네, 걱정 안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 네네, 보내주신 그 카톡의 내용은 제가 잘 읽어봤고요. 네, 보내주신 카톡의 내용 보니까 아드님인가요? 따님인가요? 원래 딸, 35살이라 딸, 했는데 딸이요, 딸. 따님이시고 네네, 따님이고 원래 35살이라고 하셨고 10년 전에 처음 증세가 나타났는데 네, 그때는 본인이 스토커한테 고통받는다. 그래서 네, 경찰서까지 가봤는데 경찰에서 사이버상의 문제니까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근데 이 신고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다 그 이야기.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근거로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지 그게 궁금하다. 그걸 하나 물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현재 심리학과에 편입 준비 중인데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 잠자고 그러고 있다. 근데 심리학과 편입이 가능할지 그걸 물으셨고 그 다음에 병원 외에 외출은 안 한다 하셨거든요. 그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아, 제가, 우리 애가, 예, 예,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 한 가을쯤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아빠가 현직에 있었거든요. 예, 현직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 제가 스토커를 당했다 그러면서 예, 스토커 처방을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그러면 엄마, 내가 스토커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자기를 음, 도와달래요. 그러면서 음, 횡설수설하면서 진짜인 줄 알고 저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음, 걔가 해달라는 대로 예, 그러면 라디오를 사고 예, 예, 라디오도 한두 개 사고 음, 이렇게 휴대용 놔두개 세 개 사주고 음, 그다음에 이제 조금 뭔가 이상해요, 애가. 음, 그런데 이제 아빠가 그러면서 늦게 들어오면 아빠가 이제 퇴근해서 올 때쯤이면 음, 얘가 이제 아빠 때문에 부딪히면 안 된다고. 음, 그러면서 이제 아빠 때문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늦게 들어오면 아빠가 문을 잠궈 버려요. 네, 그래,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음, 근데 이제 아빠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 되게 이제 뭐라 할까 융통성도 없고 음, 원리 연축자주의자고 너무 음, 제가 그게 힘들었어요. 음, 근데 아이가 우리가 성격이 곱고 올바르고 그 공부도 잘했던 애라서 뭔가 제가 이상한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뭘까 하면서 음, 그러면 잘 데가 없으면 엄마 어떻게 하냐고 음, 그 자동차 열쇠를 하나를 카피를 해서 음, 아빠 몰래 자동차에서 이제 자기도 했었는데 음,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아빠 없으면 집에서도 잤다가 또 자동차에서 잤다가 하다가 음, 하루는 우리 아파트 음, 그 이제 탑층에서 음, 신문 깔고 자고 있는 거를 음, 이제 입주민이 본 거예요. 근데 음, 이제 담배를 피러 왔는데 뭐가 인기척 부스러 가는 소리가 나서 음, 봤더니 우리 애가 거기서 자고 있더라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내려가는 게 내려가면 우리 층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입주민하고는 저하고 친한 사람이고 그런데 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시해 가면서 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 스토커만 해결하면 잡으면 이걸 음, 해결될 문제니까 음, 그랬었는데 그러기 이전에 애가 조금 이상했었어요. 음, 이상하면서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왜 음, 저러지? 왜 음, 저러지? 하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쟤를 100% 신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쟤를 도와줘야 되지? 아빠 몰래 음, 중간에서 이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음, 힘이 들었는데 이제 아빠하고 둘이 싸우면 중간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하기도 힘들고 음, 아빠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아빠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엄마 음, 사설 독서실을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음, 하겠다고. 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까운 사설 독서실을 끊어줬어요. 네. 또 공부를 한다 그래서 끊어줬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가 뭐를 하는가 유심히 많이 살폈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을. 예, 근데 이제 대학 노트에 예, 깨알 만한 글씨로 막 뭐를 적어 내려가요. 그래서 예, 이제 아,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이제 살피기만 했었는데 음, 밥도 안 먹고 음, 응, 꼬박 밤을 새면서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상한데 저렇게 잠 안 자고 수도꼭을 잡은다고 저기를 했을 때는 이제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 뭐가 터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공부를 수도꼭 죽게 아니면 살기로 뭐 대학 노트에 써가면서 수도꼭을 잡는다고 하는데 저러다 병이 생기겠다 싶어서 밥을 먹으라면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는데 가만히 보면 몰래 와서 먹은 흔적이 있어요. 음, 먹은 흔적이 있고 음, 그 머리가 그렇게 아픈데 이게 스토커를 엄마 이거 다 잡아야 된대. 이 스토커를 안 잡으면 내가 죽는데. 얘네들이 작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스토커로 잡는다는 거를 1년 넘게 독서실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밖에도 안 나오고 하는 게 이제 집 방 안에 들어가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이 어지러져 있어요. 그걸 밥 먹는 것도 진짜 허겁지겁 꾹꾹 그 미친 사람처럼 이건 아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우리 아들한테 누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들은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데 그래도 나는 딸을 믿으니까 지켜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서 여름인데도 겨울 잠바를 입고 그 독서실을 가는 거예요. 독서실을 가서도 독서실 원장한테 스토커다 그러면서 아까 큰 소리로 나한테 뭐라고 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창피하잖아요. 쉬쉬해 가면서 저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노트를 봤어요. 했더니 글씨가 먹을 수 없을 만큼 깨알 만한 글씨로 계속 노트에서 적고 뭐하고 그런 저기를 하다가 그러기를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1년 반 정도 하다가 그러기 이전에 이거 발병이 나기 전에 얘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무서워 무서워 하면서 그 뒤로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질 않으면서 아예 밖을 안 나왔어요. 문 밖에도 안 나오고 지가 스쿼트 때문에 지를 뭐 한다 그러면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다가 엄마, 저게 조현이야. 엄마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가지? 근데 힘도 세고 강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저히 데리고 갈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차를 세워놓고 쟤를 끄집고 아빠하고 셋이 몸싸움해서 가까운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그 정신과가 폐쇄병동이고 너무 그거 열악했어요. 열악했는데 엄마 가서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나를 내보내달라고. 그런데 그 면회도 안 되고 아무튼 그 중증 애들을 갖다가 폐쇄병동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애를 내보내갖고, 큰 종합병원으로 옮겼어요. 종합병원으로 옮겼는데, 제일 관건은 뭐냐면, 밤샘 일을 하니까, 그 머리에도 가부화가 일어날 정도로 제가
없는 병도 생기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병원을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갔다 오면 애가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화가 안 돼요. 그 초창기에 발병이 났을 때는 엄마 나 절에 들어가고 싶대요. 조용한데. 그러면 절에 들어가려면 여자 스님이 있고 그런데 알만한 데를 막 찾아봤는데 마땅한 데도 없고 어 그래서 그냥 병원에 다니면서 아니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에 예약을 해서 간다라는 게 데리고 간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못 일어나고 안 가고 씻지도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아무래도 증세가 저러면 주변에서 내가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창피하니까 친한 분한테만 이렇게 털어놨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건 귀신병이다. 귀신병이니까 귀신을 떼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총 절에서 3번, 그 다음에 무당한 테 3번 해서 구술도 했었어요. 그런데 별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사실 스토킹 그거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한 지금 몇 년간 계속 다니는 병원 저기 우리 아이한테 거기 의사가 뭐 자기 주관이 없이 너 말만 듣는 것 같대. 엄마는 지금 몇 년, 2년째인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어때? 그러니까 죽어도 싫대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만 다니다가 엄마 욕심에 엄마는 너무너무 조급해서 학교도 복학을 해야 되지. 학교도 마쳐야 되지. 취업도 해야지. 좀 있으면 시집도 가야 되지. 너무너무 조급했던 거예요. 날마다 맨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내 속으로는 너무너무 조급해서 나만 난리를 떨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애는 반응이 없고 마을 나는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를 병원을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다 찾아서 서울대병원 한준수 교수인가 원준수 선생님이 있어서 그 교수한테 한번 접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애가 코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가족 모임 있는 거를 창피해서도 못 나가고 아니야 저 가족 모임보다도 얘는 빨리빨리 얼른 치료가 돼야 되니까 나 혼자 조급증에 힘이 들었던 거예요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을 했어요. 한 달간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검사를 해서 이제 지금 아이가 거의 이제 남이 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이는데 그 지능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커다랗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는 뭐 보험도 안 되고 저희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입원비만 한 달에 500만 원이라서 그냥 퇴원을 해서 집에서 그러면 나는 다른 병원을 가고 싶은데 걔가 병원 옮기는 걸 원치 않아서 계속 다녔던 병원에 종합병원에 다녔어요. 네, 우리 아이한테 누구누구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병원을 바꾸자 게 죽어도 안 한대요. 그러면 담당 의사는 제 피를 맞히는 거예요. 이게 이 약을 많이 먹으니까 너무 졸리고 뭐하고 뭐 어떻다 그러면 얘한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총 그동안에 인제 구술하고 뭐 무당한테 하는 것은 그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1년 있다 하고 2년 있다 하고 그다음 증세가 나오고 또 했고 그러는데 그 망상이 너무 심해서 지는 지가 너무 위대하대요, 위대. 해 하고 지인 뉴스에 너무너무 이렇게 잘 나와 있고 한마디로 토픽감이래요. 이게 스토킹하는 거가 얼마나 뭐한지를. 그래서 인제 계속 병원에 다니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마치 담당 의사가 그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음, 그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때다 음, 해서 막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개인 음, 병원을 찾았는데 음, 거기 가면서 음, 그 처음에 상담하고 그러면 그거 뭐 저기를 쓰라는 거 있잖아요. 그 상담사 전문 상담사님이 뭐 이래를 하나는 거 네, 그것도 채우지 못할 정도였는데 음, 그 병원을 지금 1년 정도 다녔는데 많이 음, 좋아졌어요. 음, 많이 좋아지고 음,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할 정도로 음, 공부를 하는데도 음, 효과가 있고 음, 혼자 그 와중에 컴퓨터 커말 그거 다 자격증 따고 뭐 영어 그것도 어느 정도 음, 자격증을 따고 음, 운전면허 최근에는 운전면허 필기 그걸 자격증 따고 이제 실기만 하면 되는데 음, 지가 이제 확고하게 서 있더라고요. 음, 엄마 나는 이래이래해서 음, 편입을 해서 음, 엄마 그 누구 동생보다 더 나은 학교를 레벨을 맞춰야 되겠대. 음, 그래갖고 연대 심리학과를 편입을 해서 심리 음, 계통으로 가야 음, 되겠다고. 근데 음, 이제 전공이 은행을 가고 싶어 했는데 회계 거기서 좀 어려웠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문과 쪽인데 그 음, 심리학과를 가려고 하는 그거 음, 확고하게 서 있고 음, 지금은 대화가 되고 지금 음,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그러네. 스토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음, 경찰서를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 음, 말만 나오면 철렁해요. 음,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음, 신고를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 동안에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던가 하면 애가 이상하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예요, 또. 음, 걔는 이쪽 편, 얘는 이쪽 음, 편, 얘는 우리 편. 근데 걔는 안 돼. 그리고 음, 친구하고도 선을 딱 꺼버리니까 음, 친구가 다 떨어진 상태예요. 음. 네, 그러네요.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많이 좋아졌다니까 다행이네요. 네네네. 그래도 편입시험 공부는 뭐 본인이 계속 하겠다 하면 계속 네, 하라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되고, 네네. 그렇게 할 거예요. 편입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죠. 요즘에 그렇죠. 그거는 네, 알 수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뭐 원래 시험 봐서 붙으면 다행이고, 또 만약에 떨어지면 본인이 또 뭐 한 해를 더 하겠다든지 뭐가 있겠죠. 그래서 뭐 네, 편입시험 공부를 한다니까 그거는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스토커 부분은 네. 현재로서는 손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 아니라고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 그냥 내버려 절대로 안 놔야 돼요. 네, 되거든요. 꾸준히 약 네네. 먹으면서 네, 저절로 자기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네, 기다려야 되고, 그 네,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 자세히 잘 들어주는 게 방법이죠. 아, 그랬구나 하고, 네,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괴롭겠다 하고, 그 심정을 네. 헤아려주면서 스토커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아, 이 그게 이제 망상인데, 망상 네,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충분히 자기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를 하면 망상의 빈도도 줄어들고 망상의 내용도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면 가슴이 철렁하시겠지만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고, 뭐 스토커 있다고 이야기한 지가 지금 10년 세월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스토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죠. 진짜로 아, 누군가가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네. 어머님께서. 그런데 선생님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지금 이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씻는 예, 거. 예, 그 예. 씻는 것도 힘들고 머리도 길고 그러니까 음, 그거를 머리 자르고 음, 또 교육도 들고 네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자르면 어때? 음, 음, 그러면 음, 엄마 스토커를 먼저 신고를 하고 음, 모든 문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 1순위가 스토커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음, 벌써 친구들이 몇 번을 해서 한 음, 친구는 내가 음, 예전에는 지 전화도 못 음, 보게 하고
뭐 엄마 전화를 그 전화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사진을 뒤에서 찍는데 카메라가 전화기 가져올 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다음에 도서관도 못 가요. 그거 CCTV가 있다고 도서관도 못 가고 그러는데 1순위가 신고를 먼저 하고 뭐든지 계획을 해야 된다는데 1순위를 스토커 신고하는 거에 맞추고 있어요. 스토커 뭐 신고하겠다 하면 경찰서에 같이 따라가 주시고 하면 되고요. 신고하겠다 하면 신고하라 하면 돼요. 근데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경찰에 가서 이제 빠꾸를 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없는 증거 자료를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렇죠. 증거 자료를 만들겠다고 막 노트에 필기를 한다든지 하면 또 네. 해가지고 그거 들고 경찰에 가겠죠. 그럼 또 빠꾸 먹을 거고.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이제 어머님께서는 경찰에 같이 가달라 하면 같이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어머님께서는 스토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필요 없이 그냥 묵묵히 계시고 다만 이제 경찰이 따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되고 혹시라도 따님한테 막대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고 따님 편을 들어주고 그래 하시면 되죠. 네.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음, 그 자기 동생을 음, 스토커라 생각하는 거예요. 음, 스토커인데 동생이 스토커 음, 편이래요. 음, 근데 동생하고 아주 원수 관계로 생각을 해요. 음, 근데 맨 처음에 발병했을 때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아들하고 음, 아빠하고 둘이서 음, 1년 동안을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음, 누구누구야, 누나가 음, 너를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했대? 음, 엄마, 나 너무너무 억울하대요. 음, 너무 억울하고 음, 아무리 음, 누나를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처음에는 아들을 너무 의심했다가 그러느냐고. 옛날에 누나가 아니야, 엄마. 그러면서 지는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지만 딸은 아직도 동생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많이 좋았죠.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이제 갔다가 동생이 누나를 대하는 태도가 뭐 조금 누나를 조금 뭐 누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게 대했던지 뭐가 있었겠죠. 엄청 안 좋았죠. 하는 게 너무너무 아니니까. 음, 그리고 막대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누나가 대화도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음, 거지 같은 그 꼴을 보니까 동생이 누나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건 누나한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음, 동생을 너무 나무랬어요. 하지 말라고. 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 지 억지를 부리고 그래서 그 뒤로는 동생이 누나한테 막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 또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음. 얘하고 떨어져 있는데 엄마 누나가 많이 좋아졌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누나를 때렸으면 누나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그 화가 괘씸한 풀려야 되는데 네 그 그렇죠. 화가 풀려야 괘씸한 되는데 아직 안 풀렸나 보네요. 네. 아버님하고 되게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버님하고는? 지금도 안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음, 원래 성격이 음, 그 뭐라 할까 음, 타협이나 그 나는 그래요. 아빠한테 음, 딸이다 자식인데 음, 어 이래 이래해서 음, 잘못을 했으면 잘못이라고 딸이 인정을 하면 1000번 100번이라도 음, 딸한테 사과를 해라. 근데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하냐? 그거 절대 못한대요. 그래서 음. 왜 못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전히 같은 집에 같이 살고요. 네네네. 동생도 같이 살고요. 아니요, 동생은 같이 살다 독립했어요. 독립했네요. 동생하고는 몇 살 차이예요? 4살 차이. 4살 차이. 그러니까 형제간이 이제 그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고래만 있는 거네요. 네. 음, 그러네요.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하면 따님 경우에 따로 집을 나가서 살겠다든지 뭐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이고, 그 동안에도 음, 독립에 살겠다 해서 독립을 시켰어요. 음, 독립을 시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음,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룸으로 했다가 한 달, 두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먹는 거 그래. 하며 뭐 하며 지는 아무리 안 먹겠다 해도 같이는 안 먹지만 몰래 와서 먹거든요, 밤에. 몰래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약이 살이 찌면 지 몸무게 재는 거를 지방에 갖다 놓고 얼마 선에서 이 선에서는 안 된다 하면 또 체중 유지를 지 스스로가 또 해요. 이거 주로 1인 1식.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뭐를 먹더라도 지가 야간에 와서 찾아 먹는데 음, 그 저는 빨리 병을 치료해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독립을 해주고 빨리빨리 결혼을 시키려고 지금, 처음에는 엄청 애를 썼는데 지금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또 뜻대로 안 돼. 선생님, 네, 선생님 그 교육을 들으면서 아,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음, 그러면서 애가 발병을 하면서부터 제가 음, 직장을 나가서 아, 들어오면 오로지 제 하는 일거일동을 간섭은 아직 안 하고 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예전에는 집 방문도 못 열게 했는데 그런 건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막 음. 짜증 섞인 거, 신경질적인 거 대화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대화도 되고 다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하고만 대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친구도 없고. 네, 음. 지금 그 아버님께서 공직에 계시다가 지금 퇴직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아버님께서는 매일 집에 계시는 건가요? 다른 일을 거의 하시나요? 집에 거의 있고 음. 가까운 데 도서관에 가고 자기 읽고 싶은 책 읽고 이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혹시 따님이 네, 집안에서도 지금 낮에는 자고 밤에 공부한다 했잖아요. 네, 그 지는 다음에 야간에 공부하는 게 잘 된대요. 그러고 밥도 갖다가 몰래 나와서 먹고 네. 그렇게 낮밤 바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밤에 공부가 잘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낮 시간에 아버님께서 집에 계시니까 불편해서 낮 시간에 거실로 못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빠가 그 정도로 통제를 하고 관여는 하지 않는데 지 스스로를 놔두면서 눈치를 보는 거죠. 딸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지 오히려 뭐 스스로는 어찌됐건 밤에 깨어 있으면 밤에는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한데 낮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차라리 낮에는 자고 밤에 깨어 있는 생활을 하기로 지금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엊그제 음, 여성 직업 취업센터인가? 뭐, 거기에 등록을 해서 음, 여러 가지 이게 배울 게 많대요. 그래서, 네, 그래, 좋아. 근데, 거기서 배우라 하는 이유인 거는 지 음, 패턴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음, 엄마, 이렇게 해서 뭐 지원금도 주고 했는데, 음, 편입을 하면 이게 안 나온대. 그래, 음,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지 음,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대.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음. 그건 잘하셨네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따님이 그거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계속, 제가 용돈을 계속 줬다가, 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신이 돌아오니까, 음, 대화가 통할 그 시점에서 이랬어요. 음, 엄마, 아빠는 음, 그, 지금 70대니까 엄마 10년뿐이 못 살아. 그럼 엄마는 죽을 거야. 음, 엄마는 죽는데 음, 그러면 너 나중에 동생은 잘 나가고 너는 어떻게 네 인생을 어떻게 살 건데 음, 그러면 너를 위해서 책임져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음, 그걸 내가 가끔 들을 수 있는 그 정신 정도가 됐을 때 그거를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가 그래서인지 뭐한지 진료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오고 대화가 될 정도에서 제가 용돈을 끊었어요. 용돈을 끊고 그 용돈은 제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외에는 쓸 일이 없고 그 음, 용돈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음, 제가 주고
뭐 옷 사는 것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음. 그럼 지금은 지가 좀 모아놔 놓은 돈이 있나요? 용돈을 안 주고 있으면 지가 쓸 돈이 있나요? 아마 이제 설에 용돈 주고 엄마 아빠가 주고 음, 암암리 이렇게 주는데 어, 이제 내가 어느 정도를 내가 생각해내는 거는,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느낄 정도로 선에서만 했고, 커다랗게 돈은 있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음, 아마 너 돈 얼마 있어? 하고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음, 거의 필요한 거는 우리가 사주니까 돈의 구애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집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서만 있는다 했는데 그래도 취업지원센터에 등록하고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자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필요한 일은 나가서 다 해내는 모양이네요. 그거를 한 지는 지금 며칠 안 돼요. 그 생각을 했고 그 계획을 세운 거는 몇 달 전에 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거 나가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가게 되면 이제 취업지원센터에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몇 번을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가는 것 같았어요. 4회 정도?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나가요? 하루에 한 4시간 이 정도 하더라고요. 몇 5시간? 시부터 몇 시까지? 한 9시부터 해서 한두 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해내는 모양이네요. 네. 그 어, 정도 그 역량이 되고, 음, 이번에 또 음, 뭐 감각도 없고, 뭐 음, 저기도 없는 애가 음, 이번에 병원을 갈 때는 음. 도서관에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꽃이 너무 좋다. 이럴 때 친구 그죠. 만났으면 좋겠다.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저런 말도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좋아졌네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래서, 예, 예. 낮밤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네네. 낮밤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보통, 지금 아침에 지금 여성 취업 지원센터에 가려고 하면 거의 밤 꼬박 세우고 잠깐 자고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근데 지금 제 상태를 보니까 음, 그 진로나 음, 앞의 일정을 제가 스케줄을 짠 거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음, 이제 엊그제 병원 가면서 여성인력센터 가서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음, 얼마 교육을 들으면 뭐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대요. 음, 응. 그리고 돈도 받고 음, 이제 일도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뭐냐면 엄마 편입을 하면 돈이 안 나온대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엄마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내 음, 돈을 들고라도 음, 바리스타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어. 그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지원해 줄게. 이 음, 얘기까지 됐어요. 잘하셨네요. 네. 잘하셨네요. 그, 지금 요즘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 개인 병원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다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 병원에는 얼마에 한 번씩 가나요? 15일에 한 번씩 가요. 한 달에 두 번, 네네. 달에 두 번 가네요. 그 개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어머님께서 만나보셨나요? 아유, 매일 갈 때마다 내가 데리고 오고 데려오고 하고, 같이 걔하고 먼저 다니네요. 상담하고, 그 다음에 상담 끝나면 제가 변화가 있었던 거나 이러이러하다, 약 때문에 어떻다, 이거는 꼭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따님 먼저 들어가서 상담하고, 그 다음 어머님 그 들어가서 다음에, 상담하고, 예, 이렇게 하나요? 나중에. 이게 음? 앞전 병원은 그냥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음, 차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더니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떠하다는 얘기를 꼭 얘기를 해줘요. 아이고, 그런데 음, 네, 그렇고 그렇게 하고 얘가 어느 정도 꼼꼼하냐면 약을 다
적어요. 그러면서 음, 선생님이 이 약을 먹었더니 어떠어떤 변화가 있고 어떠어떠하다. 그래요. 음, 그러면 그 약을 제가 의사 처방이 있었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약을 빼요. 그 약을 빼고 그 음, 유사한 거를 또 찾아서 음, 그걸로 대처를 하고 어, 선생님 이랬을 때는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하다. 음. 그거를 이제 많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의견을 좁혀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이 굉장히 뭘 같이 의논해 주시네요. 네네네. 아이고, 네. 상당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네. 아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뀌고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엄마 얘기를 들어야지. 엄마는 컴퓨터도 약하고 니보단 지식이 없더라도 사회 음, 지식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진즉 엄마는 이걸 옮기고 싶었지만 음, 네가 옮기지 않아서 이렇게 너무 시간을 너무 지체한 거가 너무너무 엄마는 억울하다. 그랬더니 엄마 말을 잘 듣겠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대화 같아요. 그랬네요. 아이고야, 좋은 일이네요. 예. 그래, 그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선생님께서는 따님 상담을 먼저 하고, 네. 따로 어머님 안 들어가고 네. 따님만 상담하고, 따님 네네.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어머님 들어가서 어머님도 네네. 상담하고, 아이고, 그래 진행을. 근데 이제 같이 나가서, 얘가 나가서 상담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라더라고요. 아, 같이 있는 예, 상태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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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따님이 이야기할 때도 어머님 옆에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 같이 아니, 아니. 들어가서, 아니, 같이 안 들어가고, 음, 우리 애 먼저, 상담을 어, 하고, 음, 끝나면 음. 또 이제 엄마 질문이 있을 때, 이제 제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님 상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머님 들어오라 해서 예, 같이 예, 예, 있는 예. 자리에서 예, 어머님한테 예, 이야기를 예, 그래 하시면. 예, 예. 상담, 그 면담 시간을 얼마나 내주셔요? 따님 상담을 몇 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 상담을 몇 분 정도 하셔요? 어쩔 때는 한 10분, 길 때는 15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같이 할 때는 그 선생님을 또 내가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에서 그 음, 선생님이나 이런 그 전문 상담이 있는 어, 거를 저는 모르고, 음, 또, 어, 병원에서 이런 거를 소개 좀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가지고 음, 열심히 제가 유튜브를 찾고, 이런 상담도 있구나 하고 최근에 음. 알았던 거예요. 그러셨네요. 네, 네. 그러셨네요. 선생님께서 소개해달라 했더니 한번 인터넷하고 해서 찾아보시죠라고 예, 권해주셨네요. 예, 예. 아무튼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면담 시간이 그래도 한 20분 넘는 모양이네요. 합해서. 20분까지는 되지 않고, 그 다음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음, 될 수 있으면 메모해갖고 핵심적인 얘기만 저는 음, 질문을 하고, 선생님 이러이러합니다 하면 선생님이 참고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 그러네요. 예전 처음에 병원은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뭐 도태기 시장 같은 분위기. 그 맨날 약이 바뀌지도 않고 맨 그 약이고 그 음, 거기에서 불만이었거든요. 그랬네. 제가 안 갈 때는 아빠가 가서 먹고 싶은 거 딱딱 먹고 음, 그랬는데 얘한테 마냥 귀만 맞추고 맨날 잠자는 음, 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음, 이렇게 변화가 빨리 오니까 그러네요. 지금 만족하고, 예, 그러네요. 조금만 상담을 받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런 정신적인 상담을 하는 데가 있는가 봐, 우리 애한테. 그러면서 이걸 받으면 어때?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나는 친구들하고 연락해서 친구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몰래 얘가 용돈을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상담소에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네, 제가 상담료는 따로 내고, 음,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이벤트로 상담소에서 이래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이런 음, 게 있다더라. 이거 해보면 어때? 까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 지가 돈에 욕심 났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음,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 그러네요. 음. 그 우리 당사자들이 이제 그 상담료 돈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담을 안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꽤 있죠. 근데 그래도 이제 요번에 선생님들 하여튼 잘 만나서 정말 좋으네요.
아, 네네. 음, 이게 처음에 갔을 때는 그거를 설문지를 다 작성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랬네. 예, 정신이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지 그랬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랬네. 한 지금 한 80% 정도는 올라오고 부족한 20% 정도가 남았는데 음, 근데 이제 쟤를 지켜보면 음, 계절이 바뀔 때 있잖아요. 예, 계절이 바뀔 때 그리고 제가 절대 말대꾸를 하고 뭐 음, 엄마 말하면 열 마디 수 마디 다다다다다 화가 나면 눈이 뒤집혀갖고 음, 막 음, 애가 아닌데 음, 아 제가 또 그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음, 혈액형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아빠하고 둘이 싸우는 게 똑같아요. 그게 그러네. 제일 힘들어요. 그러네요. 예. 아버님께서 좀 져주셔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절대 안 그럼요. 져주시네요. 져줘야죠. 져줘야죠. 예. 음, 그러네요. 그래, 계절이 바뀔 때 되면 좀 안 좋다 했는데 한 몇 월 달쯤이 안 좋아요. 올해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음, 좀 그런 게 있고, 심할 때는, 막, 좀,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예, 예, 예. 음, 그리고 이제 지나니까, 이제 약 먹고 지나니까 이제 그거는 수그러들더라고요. 음. 저 때는 괜찮아요. 가을에서 겨울 갈 때는 괜찮아요. 가을에서 겨울 갈 때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좀 환절기 때 좀 안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그런 게 있네요. 뭐 그게 그건 그럴 수, 나타나도 예전처럼 심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음, 다행이네요. 지금 하여튼 따님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근데 선생님, 음, 이거는 치료가 되고 결혼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치료가 되고 결혼도 가능하죠. 그럴까요? 음, 근데 병에 이력이 있으면 상대방이 싫어하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결혼해야죠. 몰래 숨기고 결혼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음, 제 느낌상, 이렇게 길게 SNS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음, 이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있던 것 같아요. 있는 것 음, 같아요. 있는 음,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결혼하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음, 뭐, 엄마, 내가 지금 밥을 못 하잖아. 음, 그러면 이거 해서 편입을 하고, 요리 음, 학원도 다니고, 이제 할 음, 거는 많은데, 음, 아이고, 제 얘기를 들었을 때 과부하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러면 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줄 알아? 네, 음, 알고 있대요. 음,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나서서 결혼하면 좋지. 음,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결혼했다가 반품될까 봐. 음. 그것이 걱정되거든요. 반품돼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면 해야죠. 음. 그래, 따님이 보시기에 SNS 상으로는 사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데이트하러 나가고 그러지는 않나요? 보냈어요. 그쪽에서는 만나자 그런데요. 음, 근데 지 자신을 너무 잘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음. 그랬다고 생각하고 엄마 지켜보는 중이야. 그래서 그래 그런 상태예요. SNS 상으로만 만나고 있네요. 그렇죠. 직접 만나러 나가고 연애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몸도 잘 씻고 머리도 감고 할 텐데. 아니 상대방한테 실망을 줄까 봐 지금 이 선에서는 제가 나는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음, 놀래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음, 내가 봐도 너 언어가 안 씻으니까 음, 먹으면 양치를 해라 그래요. 음, 그럼 먹자마자 양치를 하고 엄마는 자기 전에 뭘 안 먹고 양치를 꼭 한다. 음, 냄새 난다 그래요. 엄마는 귀는 청력은 약한데 코가 후각이 예민해서 엄마가 냄새가 나는 거래요. 음.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양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양치 안 해요. 잘 전혀? 아니, 이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일주일 내내? 누구야 너 이거 먹었지 양치 꼭 해. 알았다고 대답은 해요. 음, 그거 안 해요. 아무튼 양치를 안 그리고 예, 하고, 머리는 중간에 얼마 또 만에 한 번씩 감나요? 10일 만에 한 번, 15일에 한 장열흘에 번, 한 번? 애출할 때, 예, 애출할 때.
외출할 때. 아, 그래도 네, 네. 외출할 땐 머리 감네요. 예전에 병원 갈 때도 음, 머리 안 감았어요. 머리 음, 안 감았는데 음, 어쩔 때는 못 감으면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음, 그래서 요즘엔 이제 병원 갈 때 되면 머리 감고 가는 모양이네요. 네네. 이제 힘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돼야 할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내 생활이라는 게 없고 내 인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셨네요. 안 그러셨겠어요. 그래, 어머님께서 지난 10년을 매일처럼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사셨겠어요. 그래. 예, 예. 온 정신이나 마음이나 음, 저기가 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그래요. 쟤 뭐를 하는가 관찰을 하고 예전엔 문 여는 것도 싫어하고 말하는 것도 맨날 신경질적이고 짜증이고 그러네. 그랬는데 요즘 그게 많이 수그러들었더라고요. 이제는 대화도 예, 통하고 예, 네네. 하니까. 네. 어머니께서 이제 조급해 하지만 않으시면 됐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모르니까 음, 너무 조급하고 이제 친한 그렇죠. 사람한테만 딱 음, 모든 거를 털어놓는데 음, 내가 반 미쳤더래요. 음, 그랬네요. 음. 지금 주변에서 그래, 따님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저한테 어, 선배가 되는 분인데, 음, 있어요. 그분은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요. 편안하게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 털어놓고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아이고, 형제들한테 못할 것도 그분한테는 얘기를 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좋으네요. 네, 음.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따님이 양치를 안 하는 거라든지 머리 안 감는 거, 목욕 안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세월을 조금 더 기다려 주셔요. 기다려 주시고 지가 이제 자꾸 밖에 나갈 일들이 생기고 하면 네. 자기도 스스로 이제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하거든요. 아, 그럴까요? 그럼요. 이제 여성 취업 지원센터인가요? 여성 네, 취업 지원센터에 여성인력센터. 네, 여성인력센터. 여성인력센터 거기 등록해서 네. 이제 뭐 매일처럼 일주일에 4일 정도 나가야 된다 하고 하니까 그래 이제 나가고 하다 보면 달라질 거거든요. 지 스스로도 지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음,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머리가 얼마나 좋은 앤데요. 그러네요.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까지 공부를 잘했었나 봐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1, 2등 했고요. 중학교 음, 때도 전체 등수 안에 들었고, 음, 근데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약간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음, 다른 애들은 지보다 못한 애들이 애고를 갖고 애들 음, 공부도 잘하고 음, 듬직했기 때문에 음, 쟤한테 올인을 했었어요. 애고를 그랬네. 보내려고. 음, 근데 뭔가가 이상하고 뭔가가 하여튼 짚일 수 없는데 그 음, 아닌 거 있죠. 그래서 그랬네. 제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음, 학교 들어갈 때 제가 반에서 2등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음, 반에서 2등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담임이고 뭐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음, 얘가 오면 잠만 자니까 음, 아 실망을 하고 엄마 나 몇 시에 깨줘. 그럼 깨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 음, 맘대로 안 되고 그럼 음, 다른 애들은 공부할 때 고3 때 음, 턱, 턱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주사를 놨는데 음, 그냥 뇌 쪽에 거기에서 문제가 왔는지 뭐 음, 하는지 근데 상담을 같이 많이 저하고 했다는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교정을 해줘야 되지 음, 않느냐 그래요. 아, 음, 저 좀 모르니까 그랬고 막 허리 디스크, 턱관절 막 이러면서 거기서 쌓이면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를. 음,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음, 누구야 우리 아이한테 음, 너무나 지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엄마는 거집안이 우리 집하고는 너무 차이 있고 음, 근데 친구라 하지만 엄마는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음, 엄마는 너무 아닌 것 같다. 안 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알바하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알바하지 말고 알바할 걸 엄마가 돈을 줄 테니까 음, 공부를 해서 빨리 취업을 하면 사회 진출이 빠르지 않아? 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알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음, 알바했던 네 용돈 줄게. 그럼 음, 거기에서 만났던 거예요. 음, 거기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음, 어머,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만나는 거가. 근데 이제 제 집안이 불교다 보니까 음, 그 만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막을 방법이 없고 그래, 끝내는 거기에서 뭐가 생겼냐면 음, 장난하다 어디 됐던 간에 했는데 코를 물은 거예요, 걔가. 남자애가. 코를? 코를 물어서, 아, 코를 물었어요? 코를 물어서 코뼈가 주저내려 앉았었어요. 아이고, 그러고 저건,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코 성형을 했어요. 딸이 성형을 코 성형을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따님이? 예. 코를 근데 왜 한참 물었대요? 장난으로? 장난으로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자세하게는 못 물었는데, 싸우다가? 싸운 것 같지는 절대로 않았어요. 장난, 근데 얘는 우리 애를 좋아하는데 얘는 친구로만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막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코 다친 거에 대한 둘이 알아봐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했고 그 음, 다음에 음, 핸드폰을 보다가 핸드폰이 떨어져서 코를 한번 또 다친 거예요. 음, 또 다치고 그 다음에 맨날 그 노트 그거를 하고 하는 게 똑같으니까 아빠하고 음, 둘이 노트를 다이어리를 지는 안 뺏기려고 엄마하고 아빠는 뺏으려고 하다가 밀치기를 하다 또 음, 코를 밀어서 코가 음, 3번이나 저기 한 음, 거예요. 음, 성형을.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학도 졸업 못했지, 취업도 안 되지, 고 그랬지,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얘가 정신병이 생겨버렸던 것 그랬네요. 같아요. 그 남자랑은 언제 헤어졌대요? 곧바로 헤어졌어요. 대학교 그리고 2학년 얼마 때? 대학교 2학년 알기는 3학년 때인가 알고 곧바로 헤어졌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헤어지고, 집요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전화하지 말라. 그러면 음,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고 뭐하고 그 자체가 싫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부터는 엄마가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엄마는 그 사람은 아니다. 만나면 안 된다. 만나지 말아라. 그거 이제 걔가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안 되니까 걔 들으라고 음, 심하게 해서 그 애로 인해서 네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느냐. 그 완전히 노골적으로 심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음. 진짜 너네 엄마가 그 얘기를 했느냐. 그 뒤로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고 얘가. 다이어리를 뺏으려고 막 질갱이 하고 했던 건 언제적 이야기예요? 다이어리를 그거를 코를 네. 세 번 다치고서 그때가 한 4, 5년 전인 것 같았어요. 그거는 4, 5년 전이고. 아무튼 네. 집단화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가 많이 힘들었네요. 따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힘들었고, 음, 음, 엄마, 아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큰애고 듬직스럽고, 속을 안 썩였고, 음, 공부를 잘하고 이랬는데, 음, 내심 기대를 했었어, 걔한테. 음, 음, 기대를 했는데, 엄마가 너한테, 응? 과외를 했고, 엄마 진짜 티 하나도 안 사 입고, 나한테 음, 올인을 했는데 네가 이 모양이냐. 학교도 이 정도뿐이 갈 수 없어? 그런 거 마음속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게 잔뜩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 학교가 먼데 숙소를 얻어줘야 되는데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학교가 먼데 음. 여기서 학교를 다니게끔 한 거예요. 근데 학교가 통학 시간이 얼마나 걸렸길래요? 2시간 걸렸었어요. 얼마요? 2시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예. 아이고, 고생했네요. 대학 그때 다니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이제 지내놓고 생각을 하니까 지나고 생각하니까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게 진짜 이건 아니었구나. 그러고 이제 아빠 정년하고
음,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음, 지가 해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최근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은 가난한 것 같지도 않고, 않은데, 왜, 이 궁색해 사는 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여지껏 공직 생활하면서 그 테두리 내에서만 살았을 뿐이고, 어따 우리는 표현은 안 해. 그렇지만 불편하지 않아. 음, 네가 해달라는 그 선에서는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대요. 음, 그랬네. 네. 대학은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갔나요? 아니면 원하는 원하는 데로 대학을 못 갔어요. 원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남 공부할 때 공부를 못하고 거의 못하고 그랬네. 뭐 병원 다니고 뭐하고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지 자아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계속 망가졌던 거예요. 그러네. 망가졌고 그 엄마는 재수해서 너를 저기 할 수 없어. 근데 지 혼자 공부해서 사는데 경영학과를 갔는데 그것도 흡족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될 수 그랬네. 있으면 마치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지가 설계를 요즘에는 편입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 아, 어느 정도 지 인생에 대한 정립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씨는 이제 대학 학교를 원하는데 못 갔던 그 원도 풀고 싶고, 네. 그리고 전공은 자기가 이제 심리학은 이전에 원래 어려서도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관심이 생겼나요? 어렸을 때도 그쪽으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음, 이제, 우리 집이 아무래도 불교니까 그거를 또 상담을 했더니 저한테는 그게 딱 맞아요. 그리 보내세요. 음.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진학할 때 심리학과를 안 가고 경영학을 그때 심리학과를 안 가고 그때는 은행에 가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갔거든요. 은행 창구도 많이 닫고, 은행이 좀 뭐하고, 근데 지는 음, 회계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랬네, 최근에 하더라고요. 엄마 그랬네, 공부하는데 나는 회계가 어려웠어. 그래도 그랬네, 아, 그 이해를 했어요, 나중에. 그랬네. 음. 그래, 아무튼 지금 이제 뒤늦게라도 자기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음, 그래. 그래, 이제 어머님께서 따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어떻게든 뭐 낫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급해하고 등등 했는데 그 조급하던 마음이 조금 그나마 어머니께서 마음을 조금 늦출 수 있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였을까? 제가 바딱 발병을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다른 애들은 서울대 정신과를 가면 몸이 뚱뚱하고 막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 우리 아이는 초롱초롱하고 말똥하고 음, 그러니까 얘가 정신과에 온 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음, 어떤 엄마가 나한테 이래요. 옆에 앉아서 음, 자기는 반포에 사는데 음, 그 자기 아들이 이래서 몇 년 전부터 이래 왔다. 음, 근데 이제 내가 먼저 제기 된 한으로서 자기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음, 하면서 내 전화번호도 하고 전화번호 음, 연락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음, 한참 좋아지니까 음, 정신과 약을 제가 끊었어요. 음, 끊었더니 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제가 끊어서 엄청 실수를 한 거예요. 그 그랬네. 뒤로는 이제 안 끊어요. 어머님께서 끊자라고 해서 끊은 예, 건가요? 예, 예. 지가 끊은 게 아니고, 예. 몇 년 먹고 끊었는데요? 한 1년인가 한 먹고 1년 끊었었어요. 먹고 예, 좋아져서 예, 어머니께서 예, 예, 끊자라고 해서 예. 끊어서 몇 년 끊었어요? 아니, 몇 달 안 돼서 한 2, 3개월 안 돼서 다시 먹었어요. 2, 3개월 안 돼 다시 예, 먹어. 예, 예. 예. 그러셨네요. 아니, 그렇게 하고, 뭐, 예, 뭐, 무슨, 뭐라지, 그걸? 뭐 하는, 그 보는 사람인데, 파가, 이 파가 어떻게 파장으로 인해서 병이 오니까 이 파장을 잡아주고, 산수에 가서도 그걸 해주고, 집에서도 해주면 그 파로 인해서 뇌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를 해주면 약도 끊으라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약을 끊었었어요. 그랬네요.
그 예. 사람도 어디서 만나셨길래요? 어, 어떻게 해서, 이래 자기 딸이, 심하게 저기가 왔는데, 음, 그 사람한테 해서 좋아졌다고 해서 음, 그 얘기를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몇 년 후에 그 사람한테 딸은 발병한 지 얼마나 됐느냐, 얼마 만에 했냐, 그러니까 음, 3개월 만에 했대요. 근데 우리 음, 애는 한참 진행이 돼서 안 됐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 뭐 자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대요? 아니면 사무실 없이 한대요? 하려고 했고, AS도 한다고, 음, 무슨, 그게 뭐라 그럴까? 음, 뭐라 그러지? 파장? 그걸 음, 뭐라 그러지? 풍수지리, 그걸 뭐라 그러지? 음, 그런 계통의 적이었는데, 음, 자기 딸아 AS를 몇 번 와서 해준다고 음,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은 아니 네이버 찾아보니까 전화도 없어지고 전화도 안 받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랬네요. 하여튼 우연히 그런 사람을 알게 돼서 그런 쪽을 또 의지하기도 하셨었네요. 음, 음, 그랬었네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 것 같았어요. 고생을 많이 집안이 하셨네요. 오로지 쟤한테 매달려 있었던 그거가 지금은 조금 편안하네요. 지금은. 그러네요. 그래도 네. 다행히 1년 전부터 이제 개인 병원, 그 지금 그 지역이 그 개인 병원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동네가? 일산이요, 일산. 아, 일산에. 아이고, 일산에 네. 그래도 좋으신 선생님이 계시네요. 네, 그 유튜브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 음, 병원 가면 어때? 그랬더니 제가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고집을 해갖고. 그때 그랬네. 엄마, 얘를 병원 옮겨갖고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예전에는 공부가 안 됐어요. 근데 그랬네. 컴퓨터 커말 공부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늦게 와가지고 그 시험장에도 못 가고 거기서 쫓겨나고 이게 음, 정신이 흐릿해하고 멍청하니까 흐리멍텅하니까 음, 일이 제대로 안 됐는데 요즘엔 돌아왔어요. 아이고, 그러네요.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병원에 한번 가려면 끌고 가다시피 해야 돼요. 끌고 가다시피. 그는 음,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나는 준비해 있고 언제 오냐 했는데 요즘은 지가 먼저 딱 갈 걸 딱 수첩에 음, 다 적어놓고 뭐 하고. 아이고. 음. 지가 병원 가는 거. 그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하니까 지가 예, 좋은 예.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 병원은 약 처방을 약국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음, 거기에서 또 약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예, 시간 절약되고 되게 음, 좋더라고요. 그래요. 원내에서 처방해주는 네, 병원 네, 의원들도 꽤 있죠. 네. 음, 그러네요. 예전 약은 이렇게 약이 엄청 개수가 많고, 음, 저기 하는데 약도 이렇게 간단하면서 좋더라고요. 음, 그래요. 그러네요. 음.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처음에 그 카톡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금 자기는 저렇게 스토커한테 고통을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이 도와줘야 자기가 이게 신고를 하고 할 텐데, 친구들이 안 도와준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근거로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될지를 물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야 뭐 방법이 없고, 다만 어머님께서 따님이 그런 스토킹 당하는 거에 대해서 따님이 막 이야기하고 할 때 그거에 그냥 놀라지 말고 편안하게 마치 진짜로 스토킹을 당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랬구나,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하고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님한테라도 따님이 그 이야기를 충분히 자기 속 시원하게 할 수 있게끔 이야기 잘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따님이 엄마한테 같이 경찰서에 가달라 하면 같이 가주십시오. 그리고 그 스토킹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꾸준히 약 먹고
하나는 꾸준히 약 먹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노출. 그거를 자기가 자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차차 좋아집니다. 제가 말씀을 그래 네. 드렸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가 이제 심리학과 편입이 가능할지, 예, 지는 이제 연대 심리학과를 편입하고 싶다 아, 네, 하는데, 맞아요. 네.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죠. 자기가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런데, 논술만 보니까 지는 자신 있다 하더라고요. 논술만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사실은 옛날하고 달라서 심리학과가 워낙 인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아, 연대는 좋은 대학이고 하다 보니까 연대 심리학과로 꼭 편입해야 되겠다 하면 한 해 만에 안 되고 두 해, 세 해 걸려야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조금만 기준을 낮춰서 굳이 연대가 아니라도 된다. 라고 대학의 기준을 낮춘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대라도 관계없다 하면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결혼이 많아서 편입이 수월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나는 심리학과로 가겠다. 연대 심리학과면 좋지만 정이 안 되면 연대만 꼭 고집하진 않겠다. 좀 낮춰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다른 심리학과도 괜찮다 하고 기준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지방대 심리학과라도 관계없다고 기준을 확 낮추든지 하면 얼마든지 편입 가능하죠. 근데 얘 성격상 음, 커다랗게 낮추진 않을 것 같고, 제가 그래. 연대만 고집하지 말아라. 보다 더 낮은 쪽으로 생각을 했, 아니야. 나는 동생보다는 높은 레벨의 학교로 가야 될 것 그러네요. 같아. 동생한테 자존심이 많이 상했네요. 엄청 상한 거죠. 그랬네요. 원래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중학교 다니고 할 무렵까지는 지가 따님이 동생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잘했죠.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결국 친구들이,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고, 또 우리 애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랬네요. 그 유머도 있대요. 얘기를 잘한대요. 그러면 그 옆에 앉아서 쫑긋하게 앉아 있다가 얘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 얘기를 듣는데요. 재치 있게 학교 그 초기에 그 어머니 그 상담할 때 가보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머러스하게 얘기도 대화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네 얘기는 친구한테 이렇게 경찰에 나서는 걸 네가 나서서 해달라. 이거면 내가 불안해요. 너 친구가 이래 해서 친구가 떨어질까 봐. 음. 그것도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또 그래요? 떨어져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중에 조금 그래도 뭐라 그러나 속이 깊은 친구들 같으면 경찰서에 따라는 가줄 거고 속이 깊지 않은 친구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할 거고 그래 되니까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전에 누나 때렸던 일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했겠지만 사과했나요? 했죠. 음. 하여튼 두고두고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고 네. 동생이 누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누나도 마음이 풀어지는 거니까 네.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연대 심리학과로 편입하겠다는데 그 연대라는 기준을 고집하지 마라 하는 것도 어머님께서 강요하거나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대 네. 심리학과 편입하겠다면 그래 그래 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되면 다행이고 자기가 한 해 해보고 두 해 해보고 안 돼서 그때 가서 스스로 낮추려고 하거나 스스로 다른 계획을 잡으면 그래 그래 네가 하여튼 뭐든지 네가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다. 엄마는 항상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네를 응원한다. 그래 해주시면 돼요. 네. 항상 따님을 대하실 때 설득하거나 하려 하지 마셔요. 네네. 우리 아닌 것 같아도 엄마 생각에는 저렇게 하는 건 덜 좋은 방법인데 싶어도 지가 뭔가를 의사결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면 그래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봐라 하고 그렇게 지 편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 궁금해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병원에 외출은 안 한다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최근에 와서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또 영어도 또 뭐 어떻게 하고,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합격했다 하고, 또 여성 인력 센터인가에도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외출 안 한다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지가 필요하면 다 외출도 네, 하고 또 낮밤 바뀌어 있다라고 하지만 뭐 그것도 지가 필요하면 낮에 스케줄 잡아서 나가고 하는 것 같고 또 안 씻는다, 양치도 안 한다, 머리도 안 감는다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면 지가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게 되려고 하면 힘이 올라와야 돼요. 아, 삶의 의욕이 나야 되고 힘이 올라와야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따님이 네. 지금 보면은 차차 모든 게 그 힘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어머님께서 재촉하지 말고 네, 나무라지 말고 네. 기다려 주시면 돼요. 아, 잘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 어머니께서 예. 따님한테 장하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 응원해 주셔야지 돼요. 네네네. 예. 그래, 제 생각에는 오늘 상담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싶은데 어떠신가요? 어머님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상담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이야기가 있나요? 근데 저는 이 점이 있었어요. 진짜 괜찮은 친구인데, 음, 걔 수첩에서 그 친구 전화번호를 몰래 제가 따서, 음, 딸 몰래 전화를 했어요. 음, 누구야, 이래 이래서 우리 애가 너를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이래 이래서, 음, 증인을 세워달라는데, 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러게요. 저도 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을 세워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괜찮은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 얘가 어떻게 하다 지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해버린대요. 욕을 해버리고 완전히 친구한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말을 해버린대요. 예, 그래갖고 제 생각인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걔하고 딱 음, 연을 끊을 정도로 딱 그렇죠. 벽을 쌓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 뭐 어머니께서 마음에 참 안타깝고 해서 따님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하신 거는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따님의 친구 관계에 어머니께서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냥 알겠습니다.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게 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네. 자기가 정말 좋은 친구인데 다 떨궈 먹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좀 편한 친구한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음,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예전처럼 좀 가깝게 가줄 수 없느냐, 좀 음, 도와주라, 이 얘기를 하려고 몇 년 전부터 하다가 못 했는데 그렇게라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셔요. 네, 내버려 알겠습니다. 두셔요. 내버려 친구 관계는 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옛날 친구들 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어쩔 수 없고, 이후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 다른 친구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아, 너무 네. 안타까워 하시지 않아도 돼요. 네네. 그것도 다 자기 경험이거든요. 네네. 그것도 다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또, 그 지가 또 복이 많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친구들 중에는 이런저런 전후 사정을 말을 안 해도 다 미루어 짐작하고 이해해서 자기가 알아서 잘 대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아, 친구들이 이제 진짜 친구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부모님께서 개입해서 친구 관계를 유지시켜 주려 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안타깝지만 따님을 가만히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돼요. 박수 쳐주고. 네, 계속 감사합니다. 따님 볼 때마다 어머님께서 표정을 환하게 웃어주시고, 어머님께서 따님을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따님한테는 제일 큰 힘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따님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우리 딸 잘하고 있다, 최고다, 우리 딸 최고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 하셔요. 그래만 하시면 네.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그래, 선생님 너무 고마웠어요, 예, 선생님. 예. 이런 그래, 교육이 오늘, 있는지도 예, 예, 몰랐어요. 말씀하셔야 돼. 예,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셨네요. 네. 그래, 이후로도 필요하시면 공개 상담을 뭐 한 번만이 아니라 뭐 또 한 번 신청하셔도 되고 또 한 번 신청하셔도 되고 아, 그렇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후로도 또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 그렇고 하고, 이제 또 그 상담을 그 대구인가 어디 쪽이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예, 예. 그래서 또 제가 필요로 한 것도 도움을 받고 또 음,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셔요. 그래 하시고. 그래,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이 어떠셔요? 너무 좋았어요. 예. 특히 제가 어떤 점이 몰랐던 거, 좋으셨어요? 예, 예. 저는 기다렸다가 많이 참고 기다렸다 쟤를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 그러셨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 상담 그 내용을 들으니까 음, 아,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너무 많았고 음, 굉장히 다른 데다 헛돈을 다 썼고 나 음, 혼자만 조급해서 팡팡팡팡 뛰었던 것 같고요. 그러셨네요. 예,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셨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깨달으셨다니까 참 좋은 일이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일이다.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미리 뭐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닥치다 보니까 내 딴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게 지나고 보니까 헛된 일이었고 이제 그런 네, 거잖아요. 그거를 네, 그게 지금에 와서 뭐 그거를 후회하거나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요.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참 다행인 게 따님이 정말 좋은 주치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네, 다행이고 또 그래서 그런 게 계기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지난 1년 동안에 따님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따님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의욕을 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참, 예전에는 하고 예, 싶어도 지 계획이 있어도 그게 예,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랬네요. 안 따라줬던 거예요. 그 지금은 주치의 선생님께 그런 걸 자기가 안 되고 이러는 거를 다 의논하고 하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약을 조정해 주시고 하니까 그렇죠. 지가 한결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고비는 다 지난 것 같고 지금 같은 네. 이제부터 시작해서 따님이 새로 시작이니까 네. 어머님께서도 이제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옆에서 따님을 어머님께서 뭘 이렇게 저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어찌됐거나 따님한테 자꾸 네네네. 박수 쳐주는 그 근데 응원자가 되어주시. 저는, 예, 저는 조바심이 뭐냐면 예, 또 재발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네요. 그 앞으로 이제 음, 어머님께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또 재발하면 어머님께서도 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니까 따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네. 하여튼 이 공부를 꾸준히 하셔요. 어머님께서 따님을 잘 아, 네. 도와주시려면 어머님께서 네네. 부지런히 네. 공부하셔야지 돼요. 네네. 예,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네, 상담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